작업하는 방식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망쳐 은근히 그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판단한다거나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계속 했던 생각은 그 다음 체크리스트는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저는 작업하는 방식도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회사를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이 있을 때 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는 그게 느껴질 때 훨씬 더 신나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새 해외 클라이언트들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독일 사람이고 디자이너는 프랑스에 있고 개발자는 또 다른 데 있고 한국 유럽, 하와이 이렇게 곳곳에서 줌으로 미팅을 하고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일할 때 제가 제일 편한 게 뭐냐면요. 그냥 제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형태를 너무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프리랜서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나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진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업무보다 개인적인 경험이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다. 서로 약속한 일정까지 해야 되는 일만 해내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어서 지금 너무 편합니다. 브랜드가 프리랜서랑 협업하는 게 아직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한 편인 것 같아요. 함께 일한다고 해서 내가 이 브랜드의 직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어떤 계약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저는 이런 형태로 일을 합니다 라는 거를 사전에 좀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PM으로서 너무너무 여러 명의 크리에이터들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매달 페이하는 작업자가 20명이 넘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에디터, 포토그래퍼, 영상 작업자들 등등등 20명이 넘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와 가장 좋은 작업을 발휘해내는지를 압니다. 이거를 끌어내고 이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랑 연결시키는 게 제 일인데 그러면 저는 양쪽의 작업 환경을 존중해주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존중될 수 있는 브랜드인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쳐 이런 힌트를 은근히 그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별, 나이 이런 걸로 판단한다거나 갑자기 약간 학력 이런 거를 좀 내세운다거나 저는 그런 경우에는 도망치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제가 판단 미스가 있기도 했지만 언제나 모든 걸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감정 노동을 아껴서 에너지를 더 좋은 곳에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요. 만약에 좀 주어진 예산이 적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일정이랑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내가 일을 벌릴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예산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억 단위로 주어질 때도 있고 몇 천만 원일 때도 있고 몇 백만 원일 때도 있어요. 이게 되게 적은 금액이어도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내 개인적인 관심사랑 너무 밀접하거나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내가 되게 동경하고 존경하고 궁금한 사람들이라거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거나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애정하는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고 내 영역을 한편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일의 경우에는 예산이 적어도 일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콘텐츠에 투자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도 이 일을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 아니면 오히려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내가 돈 안 받고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랑 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7월에 단순 용역 취급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하게 된 생각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할 거예요. 저의 기획이나 연결할 수 있는 능력들은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있을 때 가장 최선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이게 비단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일이고 이게 곧 그 브랜드이자 파트너이자 클라이언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가장 즐겁게 최고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이게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각 영역의 작업자들에게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전체 총괄하는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수준까지는 지켜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프로젝트는 저는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방식은 뭐 그렇게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상사들하고는 늘 부딪혔고요. 일을 잘하는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저도 요구받지 않은 일조차도 제가 먼저 생각해서 더 나서서 만들고 싶어지지 반대는 아니더라고요. 작업하는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바뀌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작업의 속도도 방향성도 결과물도 그냥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작업자들도 언제 더 신나서 일하는지가 너무 보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확실한 위임과 권한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업할 때 몇 배로 신이 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창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 작업에 창작자로서의 예술가로서의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후자의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작업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장수현 PD님이 하셨던 이야기들과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예술가도 아니고라고 자조하면서도 예술을 하던 많은 직업인을 떠올린다. 그것은 창작자가 가진 노동자로서의 면모였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 상품보다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 안의 예술가를 깨웠다가 잠재웠다가 적절하게 다독여가며 일하느라 괴로운 건 내가 아직 창작자 예술가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예술하는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고 그 예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건 우리 안에 그 창의적인 무언가를 누군가가 믿어주고 그 일을 펼치게 해줬을 때 정말 돈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거는 각 작업자들의 두 번, 세 번 일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줄이고 마음껏 그냥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방향은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이어야겠죠. 그냥 일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자 일을 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계획된 건 아니지만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뭔가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희열을 느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서 일하지만 정말로 혼자서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계속했던 생각은 저도 사람이에요 였어요. 정말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하는 태도와 언행을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건강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말들 앞에 제가 놓여졌을 때 모두가 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해서 떠올랐고요. 지금은 그 건강한 협업 환경을 제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제 동료들을 위해서도 어떤 기준과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때로는 단호하게 할 말을 하고 선을 지키는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언젠가 잃은 만큼 또 좋은 방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돈만 잃었지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난 거지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떳떳해졌고요. 그냥 조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양약강을 정말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더 굽힐 생각이 없고요. 민낯을 받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어떤 형태로는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더 공부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성장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겠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프 스튜디오의 너겟, 고체가글 브랜드 키들,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작업하고 있는 뭐 라이프지, DMG 피스트레인, 제가 요즘 제일 크게 집중하고 있는 포르쉐 스코프 페스티벌, 전부 다 과정도 즐겁게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다 캐와서 그렇게 할기려고 애쓰셨지만 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할퀴지는 못했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라는 말에 너무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그냥 말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고 저한테 소화가 됐을 때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서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에서 그래도 인지도도 쌓여있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저를 증명해낼 필요성을 1도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더 화났던 건 만약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협박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의 행동이 훨씬 더 볼품없고 너무 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화가 났었어요. 결론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계속해서 제 방식대로 좀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면서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짜 허심탄회하게 진짜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고요. 이 경험 때문에 저도 되게 배운 게 많아요. 저의 부족한 점들도 알게 됐고, 이거를 거름 삼아서 저의 정원은 더 푸르게 키워볼 예정입니다. 최대한 방지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좀 현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응원해요. 안녕.